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로 안동역에서가 뽑혔습니다. 가수 진성 씨가 2012년에 발표한 노래죠. 안동역의 노래 비까지 세워졌는데요. 진성 씨를 40년 무명 가수에서 국민 가수로 바꿔놓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진성 씨가 올해로 공식 데뷔 30년을 맞아서 생애 처음으로 전국을 돌며 단독 콘서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명의 서름과 좌절을 견디면서 감격스럽게 데뷔 30년을 맞은 가수 진성 씨. 인생곡 안동역에서는 어떻게 부르게 된 걸까요? 가수 진성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가수 진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되게 자주 뵙는 사이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제가 라디오 희망가요 KBS 라디오 진행할 때 정말 단골 게스트셨고요. 예, 너무 영광스럽게 자주 불러주셨죠. 공개 방송 때도 오면은 진짜 인기가 최고셨어요. 네. 그런 사랑 때문에 제가 아마 지금 조금 그래도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불림을 받는 가수가 되지 않았나. 네. 아니 근데 데뷔 30주년 사실 노래한 지는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 기억엔 더 오래되신 것 같아서요. 93년도 7월 달에 이제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가 네. 음반으로서는 정식으로 제가 이제 개인 음반이 나와가지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야간업소 막 10대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경력이 벌써 한 15년, 20년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식 음반을 데뷔하고 네. 이제 30주년이 지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정식 음반 데뷔하기 전에도 네. 그 좀 속된 말로 이 바닥에서는 예. 진성 씨를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예, 제가 메들리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4대 천왕. 예, 맞습니다. 메들리 4대 천왕으로 예. 누구누구셨죠 그때? 저하고 네. 우리 이제 요즘에 정말 그 잘 나가는 우리 김용림 씨. 맞아요. 그리고 신유 아버님 신웅 씨. 네. 그리고 이제 카페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김난영 씨. 씨. 예. 역시 이게 노래 잘하는 분들은 좀 늦긴 늦어도 네. 결국은 또 이렇게 뜨시는 것 같아요. 아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네, 영광스럽죠. 사실 뭐 알만한 가요 팬들은 진성 씨를 알았지만 이렇게 네. 전 국민적으로 유명한 톱스타가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뭐 님의 등불 내가 바보야 네. 그리고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를 해왔지만 그게 사실 노래 좋아하시는 가요 팬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알려졌지만 네. 사실 그렇게 폭넓은 어떤 인기곡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부터 한 8, 9년 됐나요? 네.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네. 그 노래로 아마 진성이나 이름 두 글자가 조금은 그래도 회자가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대단한 정말 뭐 네. 큰 태풍급의 히트였죠. 지금은 또 노래방에서 트로트 중에서는 안동역에서가 제일 많이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이 노래가 과연 어디가 좋을까? 저도 이모저모 그 노래를 살펴보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안동역에서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저희가 네. 들어보겠습니다만 일단 정식 데뷔 30주년 축하드리고 네. 지난달부터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네.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공식적으로 솔로로 제가 하는 건 제 처음이에요. 단독 콘서트는. 오. 그 전에 이제 뭐 김용림 씨 또 땡벌을 부르는 우리 강진 선배님하고 3인 콘서트, 온의 콘서트 이런 건 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 타이틀을 걸고 정말 솔로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늦은 감이 약간은 있지만 네. 근데 언제 혼자 이렇게 솔로를 할 정도면 또 히트곡도 좀 있어야 되고 네. 다른 가수분의 노래를 부르는 게 한정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이제 나름대로는 옛날에 그 좀 불려졌던 노래들이 네.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받는 그런 곡들도 몇 곡 있어가지고 예.
이 정도면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나 혼자서 들어가지고. 무대도 채울 수 있고 관객석도 다 채울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신 네, 거잖아요. 욕심인데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 팬들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어디 쭉 몇 군데나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단 장충 체육관에서 네. 22일 날 네네. 6월 22일 날 첫 회가 끝났어요. 아. 네, 거기를 시발로 해서 네. 이제 뭐 지방하고 12개 도시. 예. 네. 광주, 전주, 울산, 포항, 부산 이제 대도시를 위주로 해서 12개 도시를 제가 이제 돌기로 했습니다. 장충체육관은 꽉 찼죠? 예, 천만다행으로 예. 와주셔가지고 사실 그런 큰 무대에서 이렇게 제가 그 무대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책임진다는 게 제가 사실 설레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겁도 났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로웠어요. 그래요. 네. 네. 사실 뭐 메들리 4대 천왕 이렇게 하면서 노래는 잘한다는 가요계에 그 소문은 나 있었지만 네. 오랜 무명이라고는 좀 애매합니다만 무명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참 길었죠. 네. 노래는 뭐 거의 10대 중후반부터 이제 했었는데 그 무명의 터널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나름대로 어떤 그 인생의 그 낙오적인 그런 마음도 좀 생겼었고. 네. 근데 이제 유년시절부터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또 확고한 나의 어떤 신념이 있었기에 네. 뭐 중간중간에 이제 생활은 또 영위해야 되니까 뭐 직업 전선에서 이것저것 해보긴 해봤지만 노래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나는 노래 말고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네네.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예전에 제가 라디오 프로 희망가요 진행할 때 이렇게 뵈면은 저는 이분은 정말 크게 되실 분인데 그 생각을 저는 늘 했었어요. 고맙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고 입담이 저는 맨날 진성 씨 나오면 너무 즐거웠거든요. 예, 진짜 어떤 특유의 어떤 그 매력이 있으시고 입담도 좋으시고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뜸들이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입담은 사실 예.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사실 학식도 좀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내 생활 위주의 내 어떤 인생의 뒤안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같은 또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아니 그리고 재능도 막 요리도 잘하시고 가끔 저희 텃밭에서 상추도 따다 주시고 제 기억에 나요. 요즘은 바쁘셔서 텃밭에 못 나가시죠? 아니 그래도 해요. 제가 뭐 예. 잠을 한두 시간 덜 자더라도 와. 아침에 꼭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왜냐하면 물을 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으면 개들도 힘들어하니까 네. 제가 의무감이라고 생각하고 예. 오늘도 뭐 아침 6시에 네. 밭에 나가가지고 요즘 장마철이라 또 위험해요. 그래서 좀 묶어줄 건 묶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예능 프로 KBS 예능 프로그램 저 네. 일하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일꾼의 탄생. 네. 그거 보면 그냥 방송 때문에 일하는 건지 일을 해본 사람인지 이게 티가 나잖아요. 사실 그게 힘들었어요. 힘드셨죠? 제가 몸도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예. 육체적인 것을 제가 이겨내기는 좀 버거웠었는데 어쨌든 일머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년 시절부터 사실 그런 건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떨어져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그걸 하려니까 사실 좀 힘들었고. 네. 근데 유쾌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촌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참 재미있었고. 그러니까 예. 그 마음을 그 정서를 아시니까 예, 예. 그분들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안동역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인생을 바꿔놓은 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노래에 이제 그 탄생된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작사가분이 김병걸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그래도 가요계 작사가로서는 굉장히 한 획을 그은 분이에요. 최고봉이셨죠. 예, 저보다도 한 이제 4, 5년, 3, 4년 이렇게 선배님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무명 때 그 형님도 무명 때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때 용돈을 제가 사실 한 50만 원 받고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용돈을 받고요? 예, 이 노래는 이제 안동을 사랑하는 애향 가요 중에 하나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대중가요로 알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왜 무슨 그 고장의 노래 만드는 네네네. 것처럼. 안동에는 이제 화해탈도 있고, 그렇죠. 뭐 안동의 어떤 그 특수적인 이런 그 이제 애향적인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네.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예향가요인데 너한테 이게 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용돈 형이 좀 줄 테니까 와서 좀 불러줘. 그래서 멜로디도 모르고 이제 녹음실에 갔었어요. 노래도 연습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 현장에서 이제 멜로디를 좀 익혀가지고 바로 녹음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노래 참 대중성이 있구나. 그냥 뭐 애틋한 어떤 그 진짜 뭐 이성적인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네. 예, 뭔가 서정성이 깊게 배어있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유년실에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막연한 약속. 우리 첫눈 오면 만나자.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20살 때 뭐 남산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남산 앞에서 만나자. 예. 이런 추억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하고 한 4년이 흘렀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유튜브 영상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도래를 하는 그런 그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녹음은 2008년 그때 하신 건가요? 그때쯤? 2008년도 그렇죠. 한 그 정도 그 됐죠. 정도에 예, 네. 녹음하시고 그다음에 묻혀 있던 거죠? 네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4, 5년이 흘렀어요. 4, 5년이 흘렀는데 자꾸만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네. 진성 씨 이 노래를 들을 수도 없고 진성 씨도 안 부르는데 어. 참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안 부르세요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글이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와중에 이제 작사가분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진성아 이 노래 대중성이 있는 노래니까 한번 너 다시 편곡을 해서 불러봐. 근데 주위에 가수분들이 약간은 그 노래를 욕심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좀 이 노래 괜찮은데 활동은 네네. 가수가 활동 안 하네. 예. 이런 눈독 들이는 분들이 네, 계셨을 어떤 또 거예요. 흐름 자체가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또 욕심에 그걸 또 남한테 약간 또 양보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작곡가 정경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네네. 엄의 작곡가 정차르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이거 고향 생각 좀 물씬 나게 한번 편곡을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편곡을 가져오셨는데 내 말 싹 들었었어요. 네. 그 이제 고향역을 보면은 딴딴딴 따라단따단딴 그냥 가슴 설레게 고향 마을 어귀 마을 입구 뭐 그런 그 이렇게 연상을 가질 맞아요. 정도로 앞에 인트로가 사실은 예.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인트로에 딴딴딴딴딴딴딴딴 짠짠짠짠짠 뭔가 좀 진보적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편곡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을 했는데 사실 한 3개월 만에 네. 저는 그렇게 정말 갑작스럽게 그 곡이 어필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예, 이게 그래서 전국 그 고속도로 그냥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자주 가니까 네네. 고속도로마다 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썰물이 밀리듯이 걷잡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저도 이제 그때 가요 프로를 할 때니까 관심이 있을 그렇죠. 텐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그 테이프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안동역에서만 나와요. 네네. 그랬었어요. 예. 너무 영광스러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안동역에서 때문에 안동 홍보대사, 안동 명예시민 네. 되신 거죠. 그렇죠. 안동에 이제 또 역 앞에 구역에 네. 저희 또 노래비가 세워져 있고. 네. 근데 고향은 저 짝이잖아요. 예, 저 남쪽 호남이죠. 예, 네,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부안이잖아요. 곳인데. 고향 분들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안동 분들이 네. 안동 어디냐는 그런 저 물음이 참 많으세요. 아니. 고향이 안동 어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동역에서를 불렀지만 고향은 저 호남 예. 쪽입니다. 근데 제가 또 그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네네. 호남 사람이 안동에 가가지고 예. 사실 활개치면서 호남 사투리를 쓰면서 노래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그러네요. 어색한 면이 1%도 없고 예. 그냥 좋아해 주시니까 네. 안동역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영원함의 작은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안동말 씨도 좀 연습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해요.
경상도 쪽에 가면 사투리로 제가 좀 가끔 인사를 합니다. 한번 어머니들 안녕히 해보세요. 계십니까? 예. 요즘 농사는 어찌 되고요? 뭐 예. 이래 가면서 예, 좀 어설픈데 예. 약간은 어설프지. 예. 아, 그래도 그쪽 네. 분들은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반가워하시죠. 예, 그리고 고향 말씨를 써주면. 아, 그렇군요. 참 이 노래라는 게 이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노래가 어떻게 크게 사랑받을지 맞습니다. 모른다는 소리인데 안동역에서가 딱 또 그 말에 딱 맞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 하루 스케줄이 무지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까지 불러보셨어요? 안동역에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노래가 좀 알려져 가지고 행사보다는 제가 사실 공개 방송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네. 지방 방송에 공개 방송을 이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던 것이 저희들이 노래를 PR하려면 이따 방송국하고 좀 이제 가까워해 줘야 되니까 네네. 전국으로 쓸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담당 연출가 되시는 PD 선생님들이 전화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좀 뜨면은 나중에 돈은 행사 쪽에서 좀 벌고 이제는 노래가 좀 알려졌으니까 네. 참 방송국으로 다니면서 인사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가수들은 방송국 다니는 게 돈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하여튼 뭐 공개 방송 하루에 3-4개씩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럼 막 지방을 여기 막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동거리가 그렇죠. 엄청나셨겠는데요. 예,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먼저 부산에 내려가 있으면 매니저가 부산까지 차를 대기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하루에 뭐 한 2-3개, 3-4개 이렇게 다닐 때는 사실 차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비행기로 내려가든지 KTX를 타고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매끄럽게 이제 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차로만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바쁘게 보내셨으니 안동역에서 덕에 그래도 조금 등이 좀 따뜻해지셨죠? 많이 달라졌죠, 사실. 뭐 제 네. 무명 때는 다음에 내가 노래를 업으로 삼아갖고 먹고 사는데 정말 지장이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사실 회의감도 좀 들었었고. 네. 근데 역시 뭐 노래가 좀 알려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그 어떤 금전적인 건 사실 당연한 인센티브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기 가수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참 동분서주하는구나. 예, 그것도 느꼈고. 그러니까 반지하 사시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옥탑방으로 가셨다가 예. 이 노래가 떠가지고 이제 예, 반지하로 또 갈 뻔했어요. 또 갈 뻔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1층으로 갔습니다. 1층으로 이제 드디어 예, 예. 지상으로 그래갖고 제가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네. 야, 진성이가 앞으로 절절한 나의 소원이 있다면 2층으로 이사 가는 게 소원입니다. 2층으로 지금 일본 직전까지 갔어요. 뭐 지금이야 그냥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좀 상당한 재력도 좀 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용됐죠. 네. 지금은 이제 엄살 피우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 아는 스타가 되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안동역에서를 부르면 힘들었던 그 옛날 어린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나신다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노래는 작사가분의 김병걸 선생의 대학 시절에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추억담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후문에.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농촌에서 대학을 다닌다 해도 네. 사실 뭐 금전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학생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어떤 그 진짜 모종의 어떤 그 예쁜 여학생을 알았는데 그 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편이 끊기니까 올까 안 올까 그 가슴 설레기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절망으로 또 변하는 어떤 그런 그 네. 의미들이 거기에 약간 이제 그 섞여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참 오지 않는 사람아. 너무나 절실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사실 부모님 떠나서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셨다고요. 예. 그래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사실 떨어져 살다 보니까. 몇 살 때 떨어지셨어요? 제가 3살 때. 아이고, 그러면 저희 이제 말 어렸을 좀 막 때는 할 때.
말도 못했을 때예요. 네. 제가 영양이 모자라가지고 4살 때까지 걸음을 못 걸었대요. 저 이제 제 아버님 여동생이신 고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3살 때 사실 동양젖을 먹고 누구 집에서 그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집도 아니었고 네. 그냥 버려지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좀 먼 친척집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구박댕이였죠. 어렸을 때 사실은 그게 뭐 말 잘 못해도 이게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박댕이였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뭐 한 6, 7살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한 7살 때까지는 왜 내가 내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시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네.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살 되던 해 제가 또 그 부모님을 만났죠. 8년 만에. 8년 만에. 예. 8년 만에 만났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겪지 말아야 될 어떤 처절함을 사실 좀 많이 참 겪었어요.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그래서 굉장히 어린아이가 눈치도 많이 봤었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사실 또 학대 아닌 학대도 많이 당했었고 어린 시절에. 그땐 또 그런 개념도 좀 없었을 때였고.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을 11살 때 만나셨으면 네. 막 사무친 원망이나 이런 게 원망이 분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았죠. 분노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상스러운 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네. 그런 또 욕들을 누가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나를 뭐 인도해주고 이렇게 선도해주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어른들이 하는 그 상스러운 욕이 일상생활의 어떤 그 언어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웠죠. 배고픔도 굉장히 심하게 겪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배고픈 서름이 제 어린 시절은 제일 힘들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3일 굶으면 남의 담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네. 예, 그래서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곧 죽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죠, 사실. 네. 특히나 겨울 되고 그러면 동짓달 이런 그 아주 기나긴 밤에 진짜 찬물로 배를 채우고 밤새 그 배가 꼬락꼬락 소리 나는 이제 그 배고팠던 그 이제 시기였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침에 뭐 또 사실 먹을 걸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 또 눈칫밥 뭐 먹고 고구마 한 개로 하루를 때우고 막 이런 시절이 참 많았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살고 11살 때 부모님을 만났으면 이제 부모님 따라가서 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형편이 못 됐나 봐요. 근데 워낙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가정적인 어떤 그 사실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런 걸 참 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른들이셨어요. 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도 몰랐고. 예, 그래서 차라리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주위 분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10대 이제. 네. 차라리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가지. 밥이라도 주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그리고 기본 교육이라도 받았고. 학교라도 보여내주고. 예, 저는 11살 때까지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호적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그냥 방치해 놓아버리니까. 호적도 안 만들어. 호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뭘 알아봐서 저를 학교에 입학을 시킬 이유가 없죠. 옆에 그냥 한 입이 더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부담인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걷어준 거예요, 사실. 아유, 너무 고맙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커나가면서도 그분들에게는 항시 참 내가 어떤 결정적인 아픔이나 이런 걸 겪지 않게끔 그렇게 걷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네. 제가 그래서 한 40대 초반까지는 그 하숙집을 했던 그 할머님을 가끔은 이렇게 찾아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진성 씨 고생한 얘기 뭐 지금 앞에 조금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좀 더 모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배고픔도 너무너무 겪으셔서 보릿고개도 듣고 싶고 아까 또 안동역에서 또 인생 노래니까 그 노래도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저희가 들을까요? 좀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사실 제 가슴속에도 항시 추억하고 이렇게 믹서가 되어 있어요. 본인 얘기니까. 예. 내 얘기니까. 네. 진성 씨의 보릿고개. 아마 그 시절 겪으신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네. 우리
데뷔 30년을 맞은 안동역에서의 가수 진성 씨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